자, 그러면 이번엔 네 번째 수업은요. 우리 수학 선생님의 수업인데요. 제목이 어떻게 되시죠? 저는 함께 만들어가는 친구 같은 수학 수업을 준비해 보았습니다. 수학이 친구가 될 수가 있나요? 수학 네. 어떤 친구일지 모르겠지만, 네. 어떤 친구일지 모르겠지만 네. 아마 수학이 이제 약간 수포자라는 단어로 좀 압축돼서 표현이 될 수 있다 생각이 됩니다. 이게 압축어임에도 불구하고 이제 약간 모든 세대를 아우러서 이제 통칭될 수 있는 이런 용어라는 점에서는 수포자가 정말 약간 사회적인 문제가 아닐까 생각을 하는데요. 약간 이 부분에서 이제 자유학년제는 결국에 이제 아이들이 그 수업 상황에서 배움의 즐거움을 한번 경험하고 그리고 그거를 기반으로 자신의 진로가 어떤 게 자신과 이제 적성이 맞는지 그 부분을 좀 다양하게 탐색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이 중요하다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또 이제 이러한 부분을 좀 살리기 위해서 1학년 때는 지피시험을 실시를 안 하는데 저희 수학 과목 같은 경우에는 정말 이거는 아주 소중한 1년이 아닐까 생각을 하는데요. 네. 이제 수학 같은 경우에는 이제 수업 내용에 대한 아이들의 부담감도 있지만 결국에 이제 시험에 대한 지피 시험에 대한 압박감이 가장 크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아이들이 느끼기에 아이들의 삶과 좀 연결을 해주고 그리고 아이들이 직접 출제진이 되어보는 그런 수업을 준비해 보았습니다. 네. 1학년에게 수학 그 인상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그렇죠. 학생들의 앞으로의 수학 인생이 수포자가 될 것인가 네. 아니면 그거 할 것인가 그렇게 도전할 수 있는 삶과 연계된 곳인가 결정하게 될 것 같은데요. 빨리 한번 보고 싶네요. 같이 영상 한번 보시죠. 좋아. 자, 여기 5조. 5조는 조장 누구 할래? 조장. 제가 할래요. 제가 할래요. 가은이. 자, 가은이, 윤지, 가위가위보. 자, 1등 무조건 가위가위보. 가위가위보. 윤지. 자, 윤지 조장. 자, 해서 얘들아 두 명 역할이거든. 그래서 정해서 그거 뭐냐? 약간 뭐랄까? 이거 정해주고 그런 다음에 거기서 이제 주면은 문제 그거 바탕을 좀 만들면 되겠지. 그리고 그거 바탕을 네. 모은 다음 만들면 되지. 해서 네. 2명씩 정하긴 하는데 이게 좀 연결이 돼야 돼. 그치? 그래서 약간 좀 얘기하면서 이렇게 화면 공유 좋은 것 같아. 이렇게 해가지고 좀 연결해서 하고 다 정했어요 이미. 네. 굿. 자, 그리고 약간 생각이 안 난다. 막 너무 참신한 게 안 떠오르면은 막 그러면 앞에 거 살짝 바꿔도 돼. 그치? 그래서 그렇게 해도 되니까 막 너무 부담 갖지 말고. 그치? 모르겠으면 나 불러. 모르겠으면 돌아다니게. 네. 앞에서 봤더니 학생이 스스로가 문제를 내요. 네네. 그리고 학생들이 조별 활동을 하는데 굉장히 적극적이에요. 서로 조장이 되는 조장하면 뭐 아이스크림이나 뭐 어떤 그런 뜻대가 건 있나요? 없었고요. 예, 아이들이 약간 조에서 대표해서 네. 그거를 좀 이끌어간다. 그거가 그러니까 아이들이 되게 욕심이 많은 것 같아요. 저런 부분에 있어서. 그래서 되게 조별 활동을 함에 있어서 좀 제가 막 그 아까 혜성 쌤이 말씀해주신 것처럼 막 이제 너무 구체적으로 아이들에게 명령을 하거나 아니면 지시를 하거나 이런 부분보단 아이들 스스로 좀 이야기해서 결정을 하고 그거를 좀 이제 자신의 책임감 바탕으로 이제 운영할 수 있도록 한 게 좀 이제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던 그 수단이 아니었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그 문제를 학생들이 직접 만드는 과정인 것 같아요. 네. 그죠? 자기 생활과 관련된 내용으로 네. 해주신 것 같은데 이게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우선 이제 저 수업 전체적인 설계를 좀 설명을 드리면 이제 저 단원이 중학교 1학년 때 정수와 유리수의 혼합 계산 그 부분과 그리고 이제 그거에 이어서 정수와 유리수 혼합 계산의 문제풀이 요 해당 부분에 대한 내용인데요. 이제 요 수업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제 교육 과정에 없는 부분을 만든 거거든요. 단원은. 그래가지고 이제 요 부분의 이유는 아이들이 이제 중학교에 딱 올라와서 수학을 처음 접했는데 정수와 유리수의 혼합 계산 요거를 이제 풀면은 정말 열심히 계산합니다. 끝없이 한 달여 넘게 정말 열심히 계산하는데 근데 문득 아이들에게 그런 생각이 들 것 같다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이걸 내가 왜 하고 있는 거지? 이걸 어디에 쓰는 거지? 그래서 수학이 중요한지는 알고 어릴 때부터 중요해 하면서 들어왔지만 결국엔 이걸 어디에 써먹어야 되는지는 저희가 답을 못 주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또 제가 정의 내려서 수학은 이럴 때 쓰여 이렇게 해버리면 제가 강요를 하는 거라 느껴지기 때문에 아이들이 직접 배움의 즐거움을 느끼는 데는 한계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이제 아이들이 직접 경험해 볼 수 있도록 이제 제가 앞에 보신 영상에서는 정사유리수의 혼합계산 이 부분을 바탕으로 이제 전체적인 이제 제가 프로젝트 이거를 좀 완성을 해놓고 거기에서 아이들이 먼저 역할을 3가지로 분담을 하고 그리고 그 역할에 맞게 처음에는 이제 실생활 요소를 찾는 아이들이 2명의 역할을 하고 그 이제 2명의 아이들은 이제 두 친구가
이제 요소를 찾아주면 그거를 이제 문제를 지적해주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2명의 아이들은 만들어진 문제를 바탕으로 수학에선 결국에 이제 문제를 만드는 것도 중요한데 그걸 맞게 푸는 것도 중요하다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래서 요거에서 이제 모범 답안을 완성한 다음에 이제 뒤에 나오는 등교 수업에서 이제 발표 역할을 담당하는 그렇게 이제 역할을 2명씩 배분을 해보았습니다. 학생들의 문제가 굉장히 궁금해져요. 지금. 네. 이런 거 없었어요? 과학 시간에 한발뛰기를 했다. 없었어요? 그래서 수학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교과서에 있는 실생활 요소가 이제 아이들에게 이게 실생활로 다가올까 그거에 대해서 저는 좀 생각이 좀 들거든요. 의구심이. 그래서 아이들에게 소금물 농도를 말 일이 몇 번이나 있을까 살면서 아니면 맞습니다. 아까 말씀해주신 속력처럼 거리 속력 시간을 아이들이 직접 잴 일이 몇 번이나 있을까 이런 생각이 좀 많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보다는 이제 아이들이 제가 막 인위적으로 아이들의 눈높이를 맞추려고 노력하는 것보다는 제가 이제 아이들이 자신의 생각을 좀 펼칠 수 있는 아이들의 실생활을 담아낼 수 있는 그런 활동의 시간을 주어진다면 좀 더 이제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는 그런 문제가 탄생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 그래서 문제 빨리 한번 보고 싶네요. 문제 보여주세요. 자 이제 6조 꽤 제일 까다로웠던 것 같아. 자 6조 볼게. 자 승원 있는 부모님한테 이제 용돈 10,000원을 받았는데 동생 3명이랑 돈 똑같이 나눠 갖고 자 편의점 가서 1,500원짜리 과자 샀어. 자 얼마 남아 있는가? 자 가볼게. 가볼게. 자 이거는 문제 꼼꼼히 봐야 되고. 자 함정이 있어 함정이. 자 한 친구 더 풀면 자 이제 넘어갈게. 자, 요거는 함정이 좀 있었지, 이거. 자, 6조 설명해볼까? 6조. 이게 재영이. 승원이가 처음에 10,000원을 받았는데 동생 3명이랑 나눴으면 승원이 포함해서 4명이 되니까 진짜로 4로 나눠준 10,000원을 4로 나눠준 다음에 1,500원을 빼면 2,500에서 1,500을 빼는 거니까 그거의 값은 1,000원이 되는 거야. 그치. 그래서 요거는 아마 보자마자 이거다 이랬으면 좀 틀릴 수도 있었을 것 같아 이거 알지? 이거다 할 게 없었어요. 다양한 활동 또는 이제 뭐 오늘 활용했던 이제 협동학습 이런 거를 좀 진행하는데도 약간 아이들 세세하게 좀 모든 부분을 제가 막 1시간 내에 완벽하게 케어하는 데 좀 한계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제 협동학습을 진행하는 측면에 있어서 좀 무임승차가 아이들이 좀 최소화될 수 있게끔 그래서 조별로 좀 역할을 부여하는데 좀 힘을 실었습니다. 제가 먼저 이렇게 가이드라인만 주고 이제 아이들이 서로 협의해서 이제 역할을 나누게끔 이렇게 진행을 하니까 좀 더 이제 책임감 있게 참여하기도 하고 좀 모르는 부분은 친구들한테 질문을 해서 이제 약간 무임승차를 좀 최소화하는 데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등교 수업 때 퀴즈를 진행을 하셨네요. 네. 온라인에서는 모둠별로 문제 제작을 이렇게 지도를 하셨던 것 네. 같은데 교실에서도 저게 혹시 모둠으로 진행을 하셨던 건가요? 이제 교실 배치가 정 배치여가지고 이제 약간 그냥 수업이 진행되는 거라고 생각이 드실 것 같은데 저 상황은 이제 실제로 등교한 상황에서 모둠 활동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온라인 저기서 볼 때는 이제 모둠 활동이라고 보여지진 않고 네. 있어요. 어떤 식으로 모둠 활동이? 이게 이제 코로나19 상황이 발생하다 보니까 이제 아이들이 사회적 거리를 지키는 게 학교에서 가장 중요한 사항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약간 기존에 사용하던 이제 마주보고 앉는 이런 모든 배치가 또 이제 1m 거리를 좀 유지를 해야 되다 보니까 좀 위험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이제 아이들의 교실 정배치를 해주고 대신 여기에서 아이들의 소통의 수단, 조별로 좀 소통할 수 있는 수단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이제 스마트 기기를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저 화면 속에 지금 학생들 책상마다 기기들이 보이네요. 저거를 활용을 하신 거죠? 네. 그래서 이제 저희 학교가 이제 올해부터 온라인 교과서 선도학교가 이제 선정이 되어서 이제 2학기부터 태블릿 PC와 같은 이제 스마트 기기가 전면적으로 보급이 되는데요. 이제 아직 근데 이제 보급이 되기 전이어가지고 이제 현재는 스마트 기기 아이들의 스마트폰과 그리고 이제 학교에 보유하고 있는 태블릿 PC를 활용해가지고 아이들이 이제 수업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이제 구성을 해봤습니다. 네. 실제로 이제 우리가 이제 곧 있으면 2학기의 전면 등교를 앞두고 있잖아요. 아까 온라인에서의 모둠 활동을 오프라인에서 저렇게 잘 살려서 가는 모습들이 굉장히 인상 깊었는데 2학기 경기도교육청에서 조사해본 결과에 의하면 코로나가 종식된 이후에는 계속해서 이렇게 전면 등교 상황에서도 이런 에듀테크 도구들을 계속 활용하겠느냐라는 질문을 했을 때에
72% 이상이 그렇게 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다라고 해요. 기존에 어떤 다르게 또 생각했을 때는 이제 온라인 수업 끝났으니까 이제 이런 온라인 콘텐츠 활용이라든가 이런 것도 이제 안 해도 되는 거 아니야? 라는 거는 너무 아까운 것 같아요. 우리가 그동안 뭐 교육 발전 1년 동안 10년치를 이뤘다, 앞당겼다라고 얘기하는데 이것이 그대로 사장될까봐 이런 것이 좀 걱정인데요. 2학기 선생님들께서는 어떻게 준비를 하고 계신가요? 저희 학교에서는 이미 와이파이망이 구축이 되어 있어요. 안타깝게도 박현준 교수님 수업하실 때는 일부 교실만 설치가 되었었는데 수업이 끝나자마자 모든 교실에 설치가 되어가지고 지금 활용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근데 이제 제가 걱정되는 거는 아이들은 이미 온라인 수업 상황에서 다양한 선생님 하신 게임이라든지 그런 협력적인 그 디지털 툴들을 활용해서 역량이 이만큼 올라갔는데 선생님들이 갑자기 그것을 포기했을 때 아이들이 학습에 대한 그런 열기가 식거나 혹은 그런 학생들의 그 요구, 디지털 역량 활용에 대한 요구가 거세지 않을까. 그래서 선생님도 그렇게 따라가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장에 계신 선생님들 중에서도 이제 많은 분들이 필요성을 느끼신다면 자연스럽게 다 계속해서 활용을 해주실 것 같다는 생각도 들어요. 수학 교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선생님도 고민이 많거든요, 되게. 이제 교과 한 학년에 교과서 내용이 너무 많다 보니까 실수는 많지만 이 진도를 나가는데 너무 초점이 맞춰질 수밖에 없다 생각이 되거든요. 진도 내용이 너무 많다 보니까 이거를 좀 소화를 근데 또 이게 수학의 특성상 위계성 때문에 1학년 때 안 가르치게 되면은 2, 3학년 또는 이제 더 가서 고등학교 때 문제가 생기거든요. 예. 그래서 그 부분 때문에 모두 다뤄주긴 해야 되는데 그거를 이제 정해진 수업 시간 내에 이것만 다루게 되면 아이들은 선생님은 진도 나가느라 바쁘고 아이들은 왜 배우는지 모르니까 하기 싫어지고 이게 점점 심해지다 보니까 굉장히 수포자라는 이제 집단이 형성되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제 어쨌든 선생님으로서 수업 시간에 이제 시간 확보가 가장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고 또 이제 스마트 기기가 이제 2학기부터 그 온라인 교과서 선덕교 덕분에 이제 제공이 되니까 이걸 좀 활용을 해서 저는 이제 플립트 러닝을 좀 적극적으로 시도를 해볼까 생각 중이거든요. 그래서 드림 영상을 좀 사전에 제작을 해서 약간 좀 모르겠거나 좀 어려운 친구들은 이걸 좀 집에서 충분히 좀 학습하고 그리고 이제 와서는 이제 좀 다양한 활동을 저런 활동이나 아니면 이제 아이들이 서로 문제 풀고 피드백해주고 이러한 좀 상호작용의 시간을 좀 충분히 가진다면 아이들이 좀 수학에 대한 반감을 좀 줄이지 않을까. 그리고 여기 이제 기회가 된다면 이제 AI 기반 프로그램 중에 이제 좀 아이들의 학습 관리를 좀 지원해 줄 수 있는 그런 좀 프로그램을 좀 적용해 볼까 생각 중이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된다면 정말 어떤 학생들에게 지금 학습 격차라든가 아니면 학습 소외 일어나고 있는 학생들까지 다 개별화 피드백이 되고 네. 이것이 지속 가능한 어떤 학생들의 맞춤형 교육이 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굉장히 기대가 됩니다. 저 같은 경우에도 이제 이 수업에 있어서 가장 고민이 됐던 게 이 매 수업 자체가 애기들한테 의미가 있었으면 좋겠다 생각이 들었는데 그러려면 이제 개별화 피드백이 사실 중요한데 그거를 아까 수학생이 말씀하신 것처럼 되게 부담이 되거든요, 교사에게. 그런데 그거를 온라인 이 협업 툴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 쉽게 받고 쉽게 피드백할 수 있는 이제 그런 공간이 마련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잘 이용한다면 저희가 등교 수업 하더라도 오히려 온라인 자체가 더 부담이 되는 게 아니라 온라인에서 했던 그 협업 툴이 오히려 큰 도움이 되어서 오프라인에서도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특히 지금 우리 서민정 선생님께서는 걱정이 앞서고 있다고 해요. 네. 2학기에 학생 전면 등교하는 경험이 이번 생에 처음이래요. 맞나요? 맞습니다. 코로나19와 함께 교직에 발을 디디는 바람에 단 한 번도 전면 등교를 경험해보지 못해서 네네. 사실 걱정이 앞서는 건 사실이지만 그래도 또 한편으로는 또 설레고 네. 또 제가 꿈꿔왔던 그런 뭔가를 해볼 수 있지 않을까 기대가 많이 되는 것도 사실. 지금까지 우리 하늘빛 중학교 네 분의 선생님과 함께 봤는데요. 어제의 수업을 돌아보고 오늘의 수업을 성찰하며 미래의 수업을 함께 만들어 가고자 합니다. 지금까지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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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